사회 우리 대화 학교에서 말씀드려요. 오늘은 또 사회를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인도네시아로 인천 산타 공연을 가져서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을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사례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어떻게 opinion 해야 머릿속이 차이지도 아무튼 우리가 늘 그렇게 기습을 당하고 혀를 찔러도 우리는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의 저항무지를 드러내지도 있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걸 어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50분 쟤들이 뭔 일이 있나 보네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8시 50분쯤 미군 병력들이 한 차량과 유조차 이들이 경찰 버스 두 대를 앞세워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놓쳤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갔던 원익성 교무님이 시계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서는 카톡에 올라온 소식을 듣고 다른 일좀 다 취소하시고 한 2시쯤 들어오셨더라고요. 어제 외곽 팩트를 2시까지 상의하고 돌아오는 일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바로 가셨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변함없이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 아침에 이렇게 달려와 주시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모아서 266차인가요? 네, 266차 7차 6차? 네. 7차? 6차? 267차 평화행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그 마음을 품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함께하셔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다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버리고자 하는 그 전쟁 노름을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 첫 시간을 마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지들 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마에 고통받고 있는 동지들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연은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열어보시고 유물대하는 것 함께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 생으로 해, 생으로. 못 가겠습니까? 1번 1번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하세요. 네요. 생으로 해요, 생. 네. 안 돼, 안 돼. 빰빰빰빰빰빰. 사람 고명에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막아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관계없고 깃발만 나붙여 세월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처럼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가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가여 따르라. 외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싸늘한 전쟁이다. 싸늘한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이 덮지 마라. 싸늘한 침략이다. 싸늘한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덮지 마라. 전쟁행위 돕고 있는 전쟁이 덮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천명이 덮고 있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우다. 사드구역 중단해라. 사드구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공사 중단해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운영 덮지 마라. 불법사고 철거하고 불법사들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한번더 평화기도문으로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시온이 하늘 높이를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촛대를 쏟으시어 제주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구역에서 정의로운 하나님, 주께서는 종이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기운이 적절차를 무시하는 적폐들에게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하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운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국력 정부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만국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기온이 윗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도 신천지들과 원불교 제도들과 이곳 소속리를 기억하며 사드의 지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 9월 부분에는 진박교에서 아침 평화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평화기도에서 요즘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제 기자통에서 무슨 일 했잖아요. 아니 왜 나한테? 이 싸움에 그 얘기 질서 유진 때가 있더라고요. 벌써 사진 찍었어. 시간 통보대가 있으니까 말레가 안 들어가요. 안 들려 안 들려. 건드려요. 아직은 집회 금지대가 있으니까 말레가 안 들어가요. 안 들려. 안 들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 인중가 안 왔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직은 저기 지금 관련이 안 나갔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다음 주가 될 뛰어든 것이고 건데 아니 여기 엄청나게 바뀌더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이 비폭력, 불복종의 저항의 길로 어제 언제가 나갔지? 우리가 나선 것이라고 생각이 다음 주 듭니다. 다음 주. 우리가 상황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까 경찰 동지들을 사랑하고 이 거기까지 가기는 참 힘들던데요. 그래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는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그 상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첫 순서로 박성민님 모셔서 잠깐
교양 감자치를 받겠습니다. 네. 크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와! 교양 해야 돼요? 이게 우리처럼 교양 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양한테. 제가 앞에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죠? 끼어야 더 편한 이게 다른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 새벽에 한번 통화를 세 분이나 모이냐 안 모이냐 이게 습관되면 안 오면 불편해요. 그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래간만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김천에서 엊그제 제가 그때 날씨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영하 7도인데 추울 땐 영하 17도, 18도까지 막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겨울이 지난 겨울 매우 춥고 힘들었지만 봄은 어떻게 온다. 노래가 입춘이에요. 그죠? 내 노래가 이 24절 뒤에 첫 번이 입춘입니다. 입춘은 이제 봄이 곧 온다고 하는 얘기가 물론 우리한테 봄은 따드가 나가고 평화로운 게 진정한 봄인데 그런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이제 건강도 챙기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재작년 문재인 정부가 불법적으로 배치한 짜투리집 이거 정상화라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그냥은 안 되니까 경찰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동원해서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불법 공사를 강행한 지가 267차라고 하네요. 영화 생각이 하나 났어요. 친구 영화 생각나시죠? 거기 보면 명대사가 있죠. 그만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경찰, 그만해라. 많이 못다 어디도 그만해라 이제. 그래서 뭐 김천에서는 한번 발언했던 건데 기왕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뭐 교양 얘기하셨는데 교양 얘기 길게 하면 어머니들 너무 힘드신가 재미가 없고 이제 영화 얘기하려는데 영화 얘기. 방해란 영화 아시죠? 인천에서 한번 영상도 보고 관련된 얘기를 해주는데 2012년에 개봉해서 10만이 넘었던 그런 영화예요. 아주 나와 가장 명장면으로 이야기되는 장면 그리고 제가 정말 멋있다 영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방해 보기 전에 이병헌 좀 별로였거든요. 방해 본 다음부터 이병헌 멋있는 배우다 이제 그래서 이병헌 좋아하게 됐는데 아무튼 거기 보면 이제 어전회의를 해요. 대신들 쭉 모여가지고 어전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상이 없으니까 이제 말로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나봐요. 근데 우리나라로 지금 보면 외교부 정도에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하는 거겠지, 그죠? 이제 명나라에 사신이 와서 몇 가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사신한테 이제 금문보하고 이런 걸 느꼈다고 보고를 하니까 왕인 이병헌 방해가 내가 이거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보고가 명에서 사실 요청인 거예요. 파견은. 그래서 군수, 마을 이런 걸 통하는데 2만 명을 파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신 하나가 2만 명을 좀 하게 되면 국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신 아마 박진 외교부 장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지금 조선이 있는 게 명의 덕분인데 명이 요구한 이망을 파병해야 황제에 의해 보답하는 일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제 전체가 정명치라고. 배우 해라 와. 배우 하시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병헌이 명의 뜻대로 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명예 황제한테 보낸다고 뭐 궁녀 40명에 무슨 비달에 막 얘기하니까 이병헌이 소리를 해요.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 나라 명예 4대를 위해서 이 나라 백성 2만 명이 이 나라가 오랑캐 짓밟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명이 좋으면 명황대한테 이 나라 갖다 바치든가. 이제 대신들이 막 상의를 어디 그런 그만해라 이제. 그래서 이병헌이 얘기하는 게 조판에 파병하겠다. 대신 금에 그때 이제 명나라 무너지고 있고 금 이른바 이제 명예 한족 중심으로 볼 때 오랑캐라고 불렸던 금이 이제 명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때였죠. 금에 서신을 보내겠다. 홍무관을 적어라. 이제 명이 두려워서 파병을 하지만 금과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으니 우리 백성 2만 명을 온전히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서신을 쓰니까 이 대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하 4대 명분을 버리고 오랑캐하고 합친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병헌 대사가 여기서 이제 명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놈의 4대의 명분이 뭐냐? 4대의 명분을 지킨다고 어떻게 내 백성 2만 명을 사지로 내몰라는 거냐? 내가 왕이라면 백성이 지하기로 불리는 임금이라면 나는 비용으로도 이 백성을 살려야겠다. 멋있는 대사 아니에요? 이병헌을 대통령으로. 아, 대통령 될 사람이 너무 많아. 이종우도 있고 이병헌도 있고. 그 영화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윤석열과 이 후보들을 생각하면 당의 발끝도 못 따라가네. 네? 최근에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어요. 그래갖고 대통령이도 직접 만나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억제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정을.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답변이 F-35든 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훨씬 더 자주 많이 전개하도록 하겠다. 이러고 이제 약속을 해서 오늘 그 신문 기사들 보면 관련된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나와요. 국방부는 여기에 미국에 워낙 분석되어 있는 우리나라 행정부 중에 가장 분석적인 국방부는 여기에 이제 매달려서 국가 대격을 더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미국이 전개하는 전략자산은 핵항공함, 핵잠수함, 스텔스, 핵무기를 장착한 스텔스, F-35, B-52 이런 것들이에요. 나라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걸 통해서 국가 대결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강요보다 못하는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강에는 두 번의 명나라의 세종실록 제비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 명이 파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 때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파병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는데 두 번째 파병 때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실제로는 영화는 이제 파병하겠다고 하면서 임금이 어때야 되는지 국가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명예 당시의 조선을 지배하는 것과 다름없던 명예에 대해서 거부한 거죠. 대신들의 반대를 무시치고 그래서 이제 대신들하고 안 좋아졌다고 하는 아주 갈등이 심해졌다고 하는 게 실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국가 대결에서 그렇게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하는 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전쟁 위기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 밑에 있는 조그만 섬 공화국에 일본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고
여기를 미국이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전쟁 막바지예요. 그 키루아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에 강제로 동원돼서 끌려갔던 조선인 1200명이 다 몰살당합니다. 일본은 그 전쟁 이후에 자기네들 유고를 2016년에 법을 만들어서 다 소환해요. 이것을 소환하는 중이에요. DNA 검사하고 이래서 소환하는 중인데 우리나라 뒤늦게 해가지고 최병현이라고 하는 분 시신이 실화 전투 과정에 학살당했던 이게 이제 거기서 발견돼요. 오늘은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소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늦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소환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돌아오신다고 해요. 강제 동원 일본이 조선을 한국을 지배할 때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 가운데 가장 대규모로 많은 인원이 희생당한 사건이에요. 근데 의혹으로 국내외에 수십만이 끌려나 수백만이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동원됐던 무료 노동력을 뺏기고 일본이 침해당했던 이 사건은 이거를 지금 해결하느라고 한일간에 논의가 분주해요. 최근까지 국장급이 논의하다가 이제 이번 달 중순에 차관급 회의로 벽상에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간의 행복은 사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 차원의 뭔가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일본한테 총리실에 나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총리실 안 나선다는 거예요. 한국이 내놓은 해법도 결국은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의 본질은 한일 사이에 가장 과거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문제가 해결돼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구축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하게 구역적으로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대로 강제동원 문제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무실하고 이거를 판결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왕의 발끝도 못 따라가고 어떻게 대통령에 왔을 때나 윤석열이 구로공대에 와서 무슨 뭐 새로운 발전, 뭐 기술 어쩌고 이제 근데 실제로는 목표는 3월 8일 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당대회 때 TK 여기 다 버린 국민이에요. 우리는 관심도 없어 우리한테는 지네 세력을 확장하고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맞죠? 예. 네. 저는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왜곡돼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정치가 골절로 나왔어요. 김영삼, 김대중 정도는 그래도 평생 정치하면서 이른바 동교동계, 상노동계 그래서 정책인 집단과 힘과 그 다음에 대중적 지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놈의 윤석열은 9개월도 안 되고 대통령이 정치한다고 나선 다음에 9개월도 안 됐는데 모두 다 그쪽에 줄 서고 앉아있네? 난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혹자는 그렇대다. 내가 살면서 나경원을 응원할 때 죽음, 후회도 생각 못했다고? 야, 결국은 죽여. 네? 말마터 웃음민들 죽여. 그리고 거기에 다 줄 세워. 윤석열이 입만 열면 국민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겠다 그러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축되는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정치는 뒤에 권력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힘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위한 행정을 모든 걸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걸 이걸 정치라고 얘기해요. 윤석열이 하려고 하는 정치, 과연 어떤 정치냐?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만 바라보는 이 집단을 위한 이런 정치 행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구미에 갔었어요. 구미에 옵티칼 하이테크라고 하는 사업장이 2003년에 만들어진 사업장인데 우리나라가 외자 유치하면 너무너무 혜택을 많이 줘요. 이 회사만 해도
50년 동안 4만 평당을 그냥 주기로 하고 지금 한 20년 됐는데 한 500명까지 조합원이 한 520명까지 됐는데 몇 번의 정리하고 다 내쫓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수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해고했던 노동자들 다시 불러들이고 그래서 100여 명 넘게 더 채용하고 이랬던 행사랍니다. 근데 작년 10월 4일날 신문 뉴스 보도도 됐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 보니까 오른쪽은 영업하고 있는 본사, 그 다음에 가운데가 생산시설, 그 다음에 이쪽은 가운데 노동자들이 일하는 생산시설에만 불이 딱 10월 4일날 났어요. 화재보험을 들어서 이 경상이 끝나면 1,300억 정도로 받을 수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면 좋은 데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그 시설. 근데 장기적으로 2, 3년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2년치인데 그게 끝나면 별로 돈 못 벌 것 같다 이래서 폐업하기로 합니다.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해서 갑자기 노동자들이 다 길거리로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첫날을 치고 어제로 3일째 이제 농성을 시작하는데 김천대책에서 같이 가고 호중에서 이제 선대위동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본주의로 일컬어지는 그리고 현 시대로 특정하는 신자유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김천 집회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지난번 김천 집회 때는 IMF 관련된 영상도 봤는데 불교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관련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의 문제는 정확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서 도대체 우리가 관리고 사는 땅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 종속적으로 살고 있고 우리는 사드 관계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만 또 한편으로 이 자본의 지배, 신자유주의를 일컬어지고 있는 현재의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고 왜 노동자들이 싸울 수밖에 없고 왜 정권이 민주노총을 해놓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해서 이 투쟁을 무력화하려고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중요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왕이라면 무엇보다 이 나라의 주권,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 평화, 특히 분단된 이 나라에서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건 의무일치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정권과 우리가 앞으로 4년을 넘게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냥 포기가 아니라 토끼처럼 자기를 이렇게 하는 동물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맞서 싸우는 이 4년 그런 대면한 한 해 그리고 이 돈을 다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신청! 사드 뽑고 평화 신청! 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주민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힘든가 그런 분에게 권력을 쥐어주기가 그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을 사랑하기는커녕 적대시하고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희생양으로만 취급하는 그러한 권력, 그런 권력의 막장을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권력을 쥐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주적인 그런 삶을 지키고 이 땅 평화를 지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묵했던 시절들을 어떻게 던지고 싸워왔는지 여기 90이 가져가는 그런 어머님들이 여기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기에 늘 중심이 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싸워나간다라는 결기를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백창 목사님 모시고 또 오늘의 또 가장 재미있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적대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한 표본 사례입니다. 제가 이 적대자들과 예수의 이 대화를 보면서 제 경험과 이제 결부해서 용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질문의 정치학. 질문의 정치학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자는 질문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권력자는 질문만 합니다. 늘 묻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조선 사회의 주인과 종의 그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아주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주인은 묻기만 하죠. 종은 늘 대답만 해야 됩니다. 감히 종이 주인에게 뭘 물어보지는 못하죠. 아주 물어보려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말투로 간신히 말을 하는 정도지 일상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질문은 주인만 해요. 제가 이제 그 노안님들한테 국가보안법으로 몇 년간 시달리면서 이제 경험한 건데 그놈들은 그 질문에 대한 그 주권이 오직 자기네들에게만 있다고 이제 하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안보잖아요, 안보. 그 안보는 우리만의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그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오늘 성전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민중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면 이 시대 이제 권력자거든요. 그 권력자들이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이 대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그 예수님이 성전을 그 잠시 해방부로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그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생각에 이제 성전이면 하나님께 제사 바치는 곳이니까 굉장히 고요하고 경건한 곳으로 그 뭐 교회 같이 이렇게 아주 정막이 흐르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에요. 그 이제 들어갈 때부터 이제 소나 양 이렇게 제물로 바칠 그 짐승들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 하며 그 다음에 성전에 그 헌금을 할 때는 반드시 히브리 돈으로 이스라엘 돈으로 바쳐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문화권은 이제 헬라 그리스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돈을 그 성전 앞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 환전상이라고 그러죠. 환전상한테 이제 그 이스라엘 돈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 그 이제 돈 바꾸는데 그 거래하는 소리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재물을 또 거기 가서 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갈릴리에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 동물을 어떻게 건사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다 그 성전 앞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장사치들이 그 성전 앞에 있거든요. 돈 바꿔주는 사람, 재물 파는 사람,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장사치들이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시끄럽고 복잡한지 몰라요. 그거를 예수께서 단 한 번,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단 한 번 아주 완전히 그 평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채찍을 들면서 환전상에 사람 기어퍼버리고 그 동물 파는 사람들 그 동물들을 쫓아버리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아주 잠시라도 이제 그 성전을 그야말로 정화를 한 거죠.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통쾌하게 느껴오는 사건이지만 권력자가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나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을 오직 자기들만의 나와버리거든요. 자기들만의 영역이거든요. 자기들만이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를 그냥 듣고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들보다도 더 민중들한테 인기를 얻고 또 막 가르치고 그러면서 환호를 받으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시는 대로 내가 가진 권한은 이런 권한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끌어들인 겁니다. 요한의 권위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하늘에서 왔다는 건 당연히 다 믿어야 되는데 원래 권력자들은 새로운 그 신흥인을, 그 새로운 사람을 되게 경계하잖아요. 배척하거든요.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왔다 그러면은 아니 민중들이 요한을 정말 열렬히, 그때는 아직 예수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이거든요. 정말 열렬히 그 숭상했거든요. 오로지 재물을 바쳐야만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세계에서 자기 죄를 그냥 물로 세례 받으면 용서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척신하는 겁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요한이 추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땅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제 모독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못한다고 모르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수도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말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물리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했습니다. 질문의 정치야. 질문은 권력자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권력자만 질문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성전은 오로지 자기들만의 그 독점 구역인데 거기에 예수가 등장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걸 견딜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 현실의 안보는 권력자들만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권력자들만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 국방부 장관놈한테 매달려가지고 한국의 그 자주와 주권, 자존심을 그냥 땅에 내려놓으면서 매달리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사드 배치하는 이 철거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권력은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 사드를 배치했습니까? 지금 적대자들이 예수께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하는데 그 질문을 다시 권력자들은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 사드를 배치한 겁니까? 아무 권한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고난이 없어요. 오로지 있다면은 그 알량한 물리력 하나예요. 그 알량한 물리력 하나로 여기에 사드를 배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큰 구실은 있어요. 분단 국가라느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빌미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다 분해해서 반격을 했잖아요. 예, 종심거리가 이렇게 짧은 한반도에서는 사드 무기라는 게 전혀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다느니 이런저런 걸로 다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 권력이 여기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정말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드 철거 투쟁을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 권한. 바로 예수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민중의 권한입니다. 당사자의 권한입니다. 이 땅 주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주권자인 우리 민중 주권 재민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권 재민을 학대하고 못살게 구면서 이렇게 자기들 독점적으로 안보를 끌어가는 이 땅 권력자들에 대해서 진짜 민중의 권한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철거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진행 과정이 평통사에서 그 불법 사드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는 그런 정의의 권한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권과 정의 또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양심의 권한이 우리를 사드 철거 투쟁으로 계속 매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에게 권력을 왜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느냐? 제 나라 시민들 주권자를 학대하면서 니들 마음대로 안보를 만들어 가느냐 하고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 사드를 배치하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함께 외칩시다. 소리 한번 지르고 시작합시다.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고마해라! 고마해라!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고마해라! 고마해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국 빼라! 경찰도 물러가라! 경찰도 물러가라! 미국 놈한테 윤석열이한테 받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다 포함해서 이놈들이다. 미국 놈들 윤석열이 그리고 지금 미국 놈들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당신네들 다 포함해서 이놈들 맞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빼라! 미군 빼라! 경찰도 물러가라! 경찰도 물러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말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해라. 정부는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사드부여 중단해라. 정부는 사드부여 중단해라.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부여 그만해라. 국가폭력 중단해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송기가 감옥이냐. 소송기가 감옥이냐.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송기를 짓밟는 소송기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해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해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들이 외국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외국노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네,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미군은 필요 없다. 미군은 필요 없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주민의 땅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들이 매국노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오늘 해산 작전이 좀 일찍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직 7시 반도 안 됐는데 차량 다 몰려 보내고 말이지. 경찰님들
일찍 퇴근하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이분들한테 충성하지 맙시다. 우리 국민들에게 충성을 좀 합시다. 7시 반 되고 올라가도 괜찮아요. 7시 반 되기 전에 주민들 다 끌어내고 사드 기지 올라가는 차량들 이렇게 끌어올려 보내려고 너무 충성하지 맙시다. 이거 보기 안 좋아요. 좀 유도리 있게 합시다. 우리 대우가 많을 때 한 5, 60년 되면 좀 일찍 시작하고 우리 주민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좀 늦게 해도 되잖아. 뭐 그렇게 이분들의 시간에 딱딱 맞춰가지고 애를 쓰고 그래요. 애쓰지 마요. 경찰님들 여러분 여기 있지만 당신들은 미국 얼굴도 못 보잖아. 1년 내도록 얼굴 마주하는 건 우리잖아. 우리 주민들 사정을 먼저 챙깁시다. 주민들 20명 나와가 있는데 꼭 7시 45분에 딱 시작해야 돼요. 7시 15분에 딱 시작해야 돼요. 이 도로 7시 반도 되기 전에 도로 행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 오늘은 차량들도 좀 일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9호로 현장 집회 마무리하고 회관 앞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미군은 필요 없다. 미군은 필요 없다. 사드가 평화한다. 사드가 평화한다. 미군 빼야 평화한다. 미군 빼야 평화한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